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4월의 시작인데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기분 좋게 4월 첫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눌려왔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꽤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4월 첫날부터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8%의 좋은 모습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다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네요. 자, 그리고 LG전자 오늘 6%의 큰 상승이 나왔고 SK이노베이션은 무려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의 상승폭만 보더라도 대부분 성장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4월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4월달은 실적 시즌이니까 항상 실적 발표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어제 오후부터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내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연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3,4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직접 한 달을 살펴보면 얼마나 큰 물량인지 조금은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14만원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의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상승과 달리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제가 전반적으로 SK이노베이션,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수급과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주 이 매수 금액만 살펴보더라도 밑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LG화, 키움증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 코덱스 레버리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수 상승에 베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네이버, 삼성중공업, 이마트, 하나금융지주, GS건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22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와 공항, 그리고 주택건설, 통신인프라 이런 쪽으로 투자 방안을 밝혔고 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인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자, 사실 바이든 정부가 당선됨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많은 기술주들 법인세 인상 우려감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기술주들의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당선된 이후부터 기술주들의 좋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마련하게 된다면 분명히 미국 기술주들에게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실제로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주로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때문에 IT,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대부분 오늘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다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저는 아마도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팩트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매수하고 있다면 오늘의 하락세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팩트가 나온 만큼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월 첫날부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게 훈풍을 불어넣었던 그런 재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9월부터 11월까지 이 3개월간의 기간이 1분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이때가 2분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분기만 비교해본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의 2분기가 국내의 1분기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 조금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개월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 1분기라고 표현할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약 56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 사이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 전망치를 약 5% 정도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62억 4천만 달러가 이번 1분기 매출로 집계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금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사업 구조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4월 7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진짜 시장은 2분기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이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과 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사상 최고치를 견인했던 가장 주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D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분명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1분기는 부진했던 만큼 2분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가 약 3년 동안 반도체에 11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보이진 않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TSMC의 반도체 투자권, 이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부터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재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권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장비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TSMC가 지금 반도체에 11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보다 2분기에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전자 오후장부터 갑자기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를 완전히 철수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더해졌고, 또 매각이 아닌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5조 원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무려 23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던 MC 사업부를 철수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기업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LG전자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무려 6% 가까운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날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모바일 사업부가 아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장사업부, 그리고 애플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LG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아차 EV6 사전 예약이 들어갔는데 어제 오후 6시까지 무려 15,000대가 예약이 되었고, 그리고 15,000대는 올해 기아차가 EV6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했던 13,000대 수량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국내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15,000대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어쩌면 아이오닉5의 기록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차,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와 EV6 국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런 점을 토대로 우리가 기아차와 현대차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EV6 이 판매량에 대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판매가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오전부터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시면 한때는 15% 가까이 올라갔던 주가였는데 조금은 낙폭을 키웠죠. 자,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했던 4건의 특허 침해 소송건, 여기에 대해서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의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SK이노베이션에게 무려 15%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특허 침해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달에 발표되었던 영업비밀 침해건, 이 소송건하고는 별개거든요. 자, 지난 2월달에 판결이 내려졌던 영업비밀 침해건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의 인력 유출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던 특허 침해건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건하고는 달리 배터리 분리막과 양극재, 여기에 관련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지만 이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의 예비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녹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노이즈를 없앨 수 있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두 기업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2차전지 산업과 함께 소부장 기업들까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4월 첫날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았던 하루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이 좋았던 만큼 4월 한 달 동안은 조금은 양호한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항상 힘든 구간이 오더라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